멋있죠. 언론 앞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구부려야 되고 뭐 착한 척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좀 당당하게 맞서고 자기장 세게 하는 정치인 필요해요. 차기 대통령이 되면요. 아마 시진핑하고 맞붙어서 상당히 강단 있게 이겨낼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푸틴하고는 절친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는 자, 김갑수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게 지난번 당선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본인에게 조금 싫은 질문도 그냥 안 받은 그런 걸 가지고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공지영 작가가 또 문제를 삼았거든요. 글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지영 작가는 저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리 됐는지 저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닥도 이런 바닥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저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지영 작가 얘기는 왜 팩트,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는 팩트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닥 얘기라는 건 이제 평론가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공지영 작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바깥에서 지금 막상 이 당사자인 이재명 당선인과 김무선 씨는 가만히 있는데 그 주변 인물들이 나서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희한한 장면이 김갑수 선생이 그 매불쇼 가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야당 이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웰빙정당 모습 좀 보이지 말고 그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재명 얘기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이건 의견이 다른 거니까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 별로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재명 이야기는 아마 김갑수 선생이 경선 때나 혹은 경기도지사 한참일 때 이 얘기했으면 정말 엄청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근데 끝나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사이에 그동안 말 못했던 답답해한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똥파리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저는 요 두 개 얘기할 때까지는 뭐 저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벌써 김경수 대권 후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나올 때, 야, 저 형 큰일 났다, 이제. 야, 이거 박살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경수 얘기를 왜 했습니까? 앞에 두 개만 얘기하고 말지. 뭐냐면, 대통령을 사랑하는 법,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 이거 한번 우리가 크게 얘기를 다뤄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육친애적인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 흘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질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겹쳐지긴 하지만, 이렇게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이지, 자기가 막 잘나서 빛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affection, 애착과 사랑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자칫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대중 추종자의 김대중 죽이기가 벌어져요. 김대중은 40년 동안 정치에서 호남 사람이라는 거, 빨갱이라는 거, 몇 가지에 몰려서 김대중을 지지해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을 지지하려면 비밀 결사야. 이렇게 따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냐고. 그래서 충성도 높은 사람만 응집했더니 하여튼 그게 너무 강했더니 김대중 지지를 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전부가 등을 돌렸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을,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신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응어리가 많다 보니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표현 안 하면 주유소에 기름도 안 준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응집성이 높았더니 그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다 등을 돌리고 나머지가 오히려 하나로 응집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고 가슴 아파서 눈물 흘렸고 문재인까지 만든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 두 분을 성공을 빌고, 나도 거기에 동참한 자부심과 또 한국 사회 앞날에 대한 여러 이제 견해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소위 빠질 익자 쓰는 열광적 사랑의 태도, 광적 지지의 모습을 이제는 좀 거둬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연애 본 남자들은 다 아는데, 좋아서 미치겠는데 어떤 시기는 그러지만 그다음엔 약간의 하여튼 여지를 좀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예컨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얘기할까?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팟캐스트 진행자로 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푸른 나무라고 하는 사람. 날?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할까봐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노 대통령은 남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만들어 온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면 슬프진 않죠. 그렇잖아. 고생은 좀 했지만 그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빚봐서 지금 무거운 책임을 졌어요. 하여간 그 좋아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머지 다 등 돌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중에 첫째가 문재인 애프터, 포스트 문재인도 이 친문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관성적 사고를 하는 순간 사그리 진보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저쪽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좀 순수하게 봅시다. 사람의 역량, 능력, 태도 우리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기호에 따라 많이 나뉘겠죠.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그라운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3년 동안 적어도 공정한 싸움판에서 사람들이 자기 실력과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갑자기 노무현 비서였다고 김경수를 갑자기 대권 후보로 띄워. 이 캠페인은 잘못된 캠페인이란 말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김경수가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 눈에 띄워서 또 뭐하고 이렇게 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예요. 김경수 이제 도지사 당선인을 지지하고 또 대권 주자다,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그 흐름을 억제하거나 또는 자제하시라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할까요? 근데? 되지 않을 일이긴 하고 저도 김경수를 어쩌면 또 문재인 대통령만큼 지지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있지. 근데 자제합시다. 지금 그러지 맙시다. 김경수 죽이는 일이에요. 김경수 고립하거든 그게. 이게 김경수를 띄우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아끼는 사람들은요, 일단 조용히 계세요. 따로 모여서 무슨 정책연구원 같은 거 만들어서 토론하고 자료집 만들고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두껍게 내부에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경수 씨도 혹시 대권에 꿈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연고 맺고 연대할 세력들과 부지런히 만날 것이고 도정에서 능력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주위에 사람도 모을 것이고 근데 대중적으로 언론에 맨날 이 친문 후보 김경수 차기 대권 유망 이 식으로 이제 떠버리면요 공중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처박히는 거예요. 땅에 처박히는 것밖에 안 남아요. 사실 시기가 지금 뭐 김경수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차기 대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섣부르고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을 올려야 되고 김경수를 다음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든 쪽에다가 이 따발총을 난사하는 그 일련의 작전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예언은 뭐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 다 민주당 편이잖아. 김대중도 민주당 소속이고 노무현도 민주당 소속이고 문재인도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 그런 좋은 훌륭한 후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런데 정답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나오지도 마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순혈주의가 관통하면요. 지금 손소 변호사는 뭐 더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더 많이 알 수는 있는데 저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고 맺은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걱정합니다. 다들 이 기대서 이게 대통령과의 연고 지금 누구라도 밝히잖아요. 나 노무현 때 무슨 비서관 했어. 나 노무현 때 어디서 뭐 했어. 뭐 문재인 때 뭐 했어. 맨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에는 이제 작은 업계들도 존재하니까 작은 사람들이 그거라도 내세워서 뭐 어디 기관장 자리도 따고 싶어하고 뭐 다음에 출마하려고 노력하면 뭐 거기까지 다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친문 기대기는 내가 당장 김대중만 주구장창 지지해왔던 호남 사람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예? 그리고 정치 감각이 정치의식이 전혀 없는 그냥 중립적 연인 시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기에 저 극성스러운 친노침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을 거야. 하여간 지금 수면 아래로 대권 얘기는 수면 아래로 깔아앉히고 김경수를 사랑한다면 저는 김경수가 인상 좋고 해서 더 나아질 못한 게 가령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할 기회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할 만큼 많이 디스를 했거든요. 대통령감 아니라고 솔직히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이제 예상 외의 능력가일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하여튼 지금 떠드는 사람들은 진짜 아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네. 네. 더 할 말 있습니까? 나도 참 수다스럽구나. 뭐 이제 저 바닥 얘기라는 건 이제 평론가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공지영 작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바깥에서 지금 막상 이 당사자인 이재명 당선인과 김무선 씨는 가만히 있는데 그 주변 인물들이 나서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희한한 장면이 김갑수 선생이 그 매불쇼 가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야당 이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웰빙정당 모습 좀 보이지 말고 그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재명 얘기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이건 의견이 다른 거니까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 별로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재명 이야기는 아마 김갑수 선생이 경선 때나 혹은 경기도지사 한참일 때 이 얘기했으면 정말 엄청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근데 끝나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사이에 그동안 말 못했던 답답해한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똥파리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저는 이 두 개 얘기할 때까지는 뭐 멋있죠. 언론 앞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구부려야 되고 뭐 착한 척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좀 당당하게 맞서고 자기 전 세게 하는 정치인 필요해요. 차기 대통령이 되면요. 아마 시진핑하고 맞붙어서 상당히 강단 있게 이겨낼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푸틴하고는 절친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는 자, 김갑수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게 지난번 이 당선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이 본인에게 조금 뭐 싫은 질문도 그냥 안 받은 그런 걸 가지고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공지영 작가가 또 문제를 삼았거든요. 글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지영 작가는 저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리 됐는지 저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닥도 이런 바닥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저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지영 작가 얘기는 왜 팩트,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는 팩트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네. 그러니까 기자의 김대중 죽이기가 벌어져요. 김대중은 40년 동안 정치에서 이 호남 사람이라는 거, 빨갱이라는 거, 뭐 몇 가지에 몰려서 김대중을 지지해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을 지지하려면 비밀 결사야. 이렇게 따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냐고. 그래서 충성도 높은 사람만 응집했더니 하여튼 그게 너무 강했더니 김대중 지지를 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전부가 등을 돌렸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을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신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응어리가 많다 보니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표현 안 하면 주유소에 기름도 안 준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응집성이 높았더니 그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다 등을 돌리고 나머지가 오히려 하나로 응집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고 가슴 아파서 눈물 흘렸고 문재인까지 만든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 두 분을 성공을 빌고 나도 거기에 동참한 자부심과 또 한국 사회 앞날에 대한 여러 이제 견해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소위 익에 빠질 익자 쓰는 열광적 사랑의 태도, 광적 지지의 모습을 이제는 좀 거둬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연애 본 남자들은 다 아는데 좋아서 미치겠는데 어떤 시기는 그러지만 그 다음엔 약간의 하여튼 여지를 좀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예컨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얘기할까?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팟캐스트 진행자로 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푸른 나무라고. 그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벌써 김경수 대권 후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나올 때, 야, 저 형 큰일 났다, 이제. 야, 이거 박살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경수 얘기를 왜 했습니까? 앞에 두 개만 얘기하고 말지. 예. 뭐냐면, 그, 대통령을 사랑하는 법,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 이거 한번 우리가 크게 얘기를 다뤄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친애적인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 흘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질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겹쳐지긴 하지만 이렇게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이지 자기가 막 잘나서 뭐 빛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affection, 애착과 사랑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자칫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대중, 추정